대전 중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처음 맞는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을 지었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자동으로 2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아, 맞다.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쌀을 다시 덜어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밥이 뜸들이는 동안 그녀는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철수가 기르던 고추며 상추가 여전히 푸르렀어요. 밥이 다 됐을 때 순자는 조용히 공기 하나만 꺼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데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45년 동안 매일 아침 맛있게 드세요라며 밥상을 차려주던 그 습관이 갑자기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순자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갈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어도 순자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면 시장에 나가 저녁 반찬거리를 장만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철수가 아침마다 듣던 라디오 소리도 순자야, 된장찌개 짜지 말고 해줘라던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정적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철수는 거의 말이 없었거든요.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하고 아프다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철수가 즐겨 앉던 안락 의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그가 읽다 만 신문이 놓여 있었죠. 순자는 그 신문을 정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왠지 치우기가 아쉬웠거든요. 뭐 하고 있지, 나는?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죠.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침 밥 한 그릇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된 건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자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그날은 왠지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75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처진 눈꺼풀, 얇아진 입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4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쁘게 살았거든요. 화장이라곤 명절 때 비비크림 한 번 바르는 게 전부였죠. 문득 화장대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초기에 사놓고 한두 번 써보고는 그냥 둔 립스틱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죠. 색이 바랜 립스틱, 굳어버린 파운데이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이섀도우까지. 왜 안 썼을까? 순자는 립스틱을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가 싫어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사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럴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났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라봤습니다. 색이 좀 진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서 조금 다른 자신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늙은 할머니였지만 뭔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이것도 나구나.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본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장 보러 갈 때나 병원 갈 때 말고는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냥 걷고 싶었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그리고 며칠 전 발라봤던 립스틱까지. 거울을 보니 괜찮았어요. 그렇게 집을 나섰죠. 목적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가면서 봤을 뿐 들어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공원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고 산책로가 있었어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순자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운동하는 중년 남성들,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엄마들. 다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철수와 함께 살 때는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의 식사 시간을 맞춰야 했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야 했고, 병원 가는 날을 기억해야 했죠. 미안해, 여보. 순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45년간 함께 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거든요. 다만 지금 이 자유로운 시간이 조금은 죄스러웠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실 한쪽에 있던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철수가 즐겨 들었던 뉴스 채널 말고 다른 채널로 돌려봤어요. 음악이 나오는 채널이었죠.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순자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였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미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노래를 안 불렀나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일하면서도 콧노래를 자주 불렀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요리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죠. 철수도 그런 순자를 좋아했어요. 우리 순자가 노래하니까 집안이 환해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살림이 바빠지고 철수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노래는 점점 멀어졌어요. 집안에서 큰 소리 내는 것도 조심하게 됐죠. 철수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라디오도 끄고 TV 소리도 줄였거든요. 순자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에 나온 노래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였어요. 순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8살에 시집와서 이제 75살이 됐죠.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 순자는 혼자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게 새로웠을 뿐이었죠. 노래를 들으며 그냥 앉아 있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자 순자는 조금 더 용기를 내봤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사실 철수와 함께 영화관에 간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영화보다 뉴스를 좋아했고 집에서 TV 보는 걸 더 편해했죠. 동네 작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표를 사면서 한 장이요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매표소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표를 내줬죠. 순자는 팝콘도 사고 콜라도 샀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영화관 안은 어두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죠.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순자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혼자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나이 든 여성도 있었고 젊은 남성도 있었죠.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순자는 자신이 유독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그동안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펜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봤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내일은 뭘 해볼까? 글을 쓰면서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에 놀라지 않았죠.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먹을 밥을 짓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하기로 한 거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은 시간이 없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요즘은 매일 립스틱을 바르게 됐어요. 색깔도 좀 더 자연스러운 걸로 새로 샀죠.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순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말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벤치에는 다른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순자는 그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분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긴장은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붓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붓이었지만 손에 익숙했어요. 첫 번째 글자는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어요.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글자가 완성됐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글자였어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글자였죠.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오늘 쓴 글자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시작이라는 글자가 작은 집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섰죠.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기로 했어요. 괜찮아. 순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햇살을 받으며 혼자만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